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중입니다. 현재 시각 7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바로 보시면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는데도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4.6% 개파락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으로 30만 원을 지금 힘겹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대체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공시를 통해 아까 발표된 이 2분기 잠정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89.4조로 집계되며 전분기 영업이익인 57조 대비 무려 32조나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 엔비디아의 1분기 영업이익인 80조보다도 무려 지금 9조나 더 높은 수치로 전 세계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영업이익은 DS 직원 성과급 충당금까지 반영된 수치인데 이 충당금이 약 19조 원인 걸 감안하면 본래 2분기 영업이익은 108조가 넘게 기록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실적이 나왔음에도 왜 오늘 주가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꽂고 있을까요?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선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아래 강력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주면서 현재 순매수 금액 또한 마이너스 7,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인 창구마저 모건 스탠리와 JP 모간, CLSA 증권에서 벌써부터 각각 76만 주, 22만 주, 13만 주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오늘마저 이 외인들이 매도로 마감하게 되면 총 13거래의 연속으로 매도만 이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외인들은 지금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에도 계속 매도만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시장은 이번 실적에 대해 기대를 넘어서는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제 컨센서스가 예상치죠? 85조 원이었는데 오늘 89조 원으로 발표가 되었다? 수치상으로는 물론 상회한 게 맞아요. 놀라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이전부터 이미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전부터 30만 원도 뚫어내고 38만 원이라는 이 신고가까지 경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지금 나온 89조 원은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수치라는 겁니다. 기대만큼 나왔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반영됐으니 이제 팔고 나가자는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살아나려면 지금의 이 수준을 완전히 씹어먹는 최소한 100조 원대 이상의 폭발적인 숫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인들은 미련 없이 재료 소멸을 선언하고 탈출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더 큰 이슈도 하나 남아있죠. 바로 이번 주 목요일 7월 10일에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 상장입니다. 이게 무려 45조 원짜리 거대 이벤트인데 지금 외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미국 시장에 이토록 매력적인 반도체 주도주가 상장하는데 굳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지금 이 하이닉스 ADR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밀린다고 해서 앞으로 더 못 올라간다, 이제는 상승세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게 데이터 센터 비용 구조에 관한 그림인데 아래 보시면 2021년 이 데이터 센터 비용에서 칩이 차지하던 비중이 40%였죠.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보세요. 이 칩의 비중이 20%가 올라간 60%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칩 중에서도 이 메모리의 비중을 보세요. 2%에서 지금 18%까지 9배가 증가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없이는 AI라는 거대한 산업체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는 확실히 밝은 게 맞아요. 삼성전자는 우상향할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래가 밝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닥쳐온 이 크나큰 변동성 속에서 그냥 무작정 버티는 건 주식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외인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7월 10일 이 SK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남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래도 우상향할 기업이니까 하면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30만 원까지 이탈해서 이 아래 초록색 선인 60일 이평선까지 밀려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계좌는 또 마이너스 10%, 크면 마이너스 20%까지 멍이 들 텐데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왜 대응을 안 했을까라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구간을 기회로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지금의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싸게 평단가를 낮추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다 잡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하시느라 좀 바쁘신데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과 프로그램의 수급 변화 그리고 이 7월 10일에 있을 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고려한 대응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가능한 대응 방법이에요. 결국 지금 개인 투자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이러한 주가 흔들림에 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동성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내일장? 아니 당장 오늘 오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속에서라도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만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제 계좌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을 해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대응을 해야 할지 이 실시간 대응 전략을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김로직 화이팅, 김로직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던 제지회사도 택배회사를 따라서 함께 급등을 좀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됐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를 볼 확률만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삼성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오늘 오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